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올해 29살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지긋지긋하고 지금껏 정 때문에, 아니, 이번 생에는 내가 이 새끼랑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받아들인 남친이 있었어요. 하지만 조상님이 아무래도 저 새끼는 해도 너무하구나 싶으셨는지 막판에 크게 한번 도움 주셨네요. 전 남친이랑 거지 같던 인연은 제 나이 20살 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일찌감치 공부와의 거리가 한참 멀었던 저는 그나마 바리스타의 꿈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름 없는 커피숍에 알바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전 남친을 만났어요. 전 남친은 손님이었고 저와 동갑이에요. 구구절절 얘기하면 글이 길어지니 팩트만 쓰겠습니다. 예상대로 전 남친의 끈질긴 꼬심에 넘어갔어요. 그때까지 예상이나 했겠나요? 제 꽃다운 20대 청춘을 이런 거지 같은 놈한테 낭비할지. 9년을 만나오면서 수십 번을 이별했지만 인연, 운명을 그 당시에는 믿었어요. 우리는 운명이다 라는 전남친의 속삭임에 넘어간 순간 전남친과 헤어질래야 헤어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어쩌다 보니 집안끼리는 이미 거의 사돈처럼 지내고 양가 부모님은 암묵적으로 사위 며느리처럼 대했어요. 참고로 전 남친의 부모님들은 매우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태껏 도 닦으면서 만나왔어요. 위에도 말했듯이 전 남친과 수십 번 헤어졌지만 모두 똑같은 이유로 헤어졌어요. 문제는 돈이었어요. 전 남친은 영특한 머리로 알게 모르게 엄청 찌질하고 짜증나게 돈으로 장난질을 쳤어요. 전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늘 일을 했고 일하면서도 자격증 3개나 취득했어요. 근데 전 남친은 4년제 졸업 후 2년간을 취준생으로 지냈어요. 나중에는 공무원 시험 볼 거라는 핑계로 학원비라고 해놓고 게임방에 전전하던 놈이었어요. 지 부모 등골, 제 등골 다 뽑아 처먹어가면서 그동안 탱자탱자 놀았었어요. 예전에는 밥 먹으면서 입안 내용물 그대로 보이면서 엄청 해맑게 그냥 나 전업할까? 자기가 돈 잘 버니까 나는 살림이나 하고 자기한테 내조나 해야겠다 라고 말하길래 먹고 있던 뼈해장국 뚝배기로 진심 뚝배기를 깰 뻔했어요. 전 남친도 그동안 쳐놀면서 눈치만 38단으로 늘었는지 슬슬 제가 지를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나 봐요. 하는 말이 그깟 돈 벌면 되지 라고 큰소리 치더니 피자집 배달 알바를 했어요. 제 마인드 자체가 남자 직업 그런 거 안 따져요. 그냥 열심, 성실 그거면 됩니다. 어쨌든 지가 이제껏 허송세월 보낸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뭘 하든 해서 지 부모 등골이라도 안 빼먹으려는 모습에 그래 저렇게라도 하는 거에 만족하자 저게 어디냐 라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제 자신과 타협하며 전남친을 구원해주기로 했어요. 근데 전남친이 돈을 벌기 시작한 뒤로 그동안 여기저기 등골 빼먹고 사느라 몰랐던 걸 깨달은 모양이에요. 돈 버는 게 엄청 힘들다는 것을요. 근데 제 돈은 힘들게 번 돈이고 제 돈은 쉽게 버는 돈이었어요. 참고로 전 20살 중반에 카페 오픈해서 돈을 잘 벌었어요. 그치만 부모님이 거의 80%를 저에게 투자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에 보답하는 중이라 그렇게 큰 돈은 만져보지 못했어요. 그냥 제 나이 또래 남들보다는 조금 더 버는 수준이었어요. 그렇게 전 남친은 항상 돈으로 잔머리를 돌려요. 제가 고졸이라 무시한 건지 군말 없이 지 뜻대로 하니 몰라서 아무 말 안 한 걸로 알아요. 그래도 명색이 장사꾼인데 까부네요. 데이트 비용은 거의 제가 7이면 전 남친은 3이에요. 하지만 항상 더치페이라 강조했어요. 그렇게라도 자존심 지켜주고 싶었고요. 예를 들자면 영화를 한 달에 한 번 보러 가요. 영화표는 전 남친이 꼭 샀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한 달에 꼭 한 번이에요. 이유는 전 남친은 공짜표를 살 수 있었어요. 꼴의 멤버십 VIP로 한 달에 한 번 이용 가능했거든요. 영화관 2번 가자 하면 볼 거 없다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가서 지는 표 사고 저는 음료수, 팝콘, 오징어, 나초 샀어요. 근데 전 남친은 콤보를 먹어도 항상 에이드로 바꾸고 나초, 치즈 추가를 하는 거예요. 전 2만 원 넘게 계산하면서 군말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밥을 먹으러 가도 제가 3번 계산하면 전 남친은 한 번 계산해요. 오늘은 지가 계산해야 될 것 같은 촉이 오면 김밥 먹으러 가고
그 다음 데이트에는 또 제가 당연히 계산할 걸 아니까 비싼 거 먹으러 가요. 제가 소고기 사달라 했을 때 무한리필집 갔었는데 지가 어느 날 소고기 사달래서 저번에 갔던 무한리필집 가자니까 고기 질이 떨어진다고 1인분에 6만원짜리 고깃집으로 절 끌고 가요. 그러고는 지 혼자 4인분 처먹고 저는 1인분도 안 먹었어요. 저는 이때다 싶어 전남친한테 계산을 떠넘겨 보기로 했어요. 작정하고 있었거든요. 아직은 제가 순진했던 건지 전남친한테 또 당했고요. 화장실 간다더니 20분 넘게 안 왔습니다. 전화하니 당연히 안 받았고요. 그리고 한참 후에 봤더니 너무 많이 먹어서 화장실 볼일 보다가 토할 것 같아서 약국에 소화제 사러 왔다고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 것도 살까? 얼른 이쪽으로 와 하고 끊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살았어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서 전생에 지은 죄 이렇게 갚는구나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놈의 정 때문인 것도 있었어요. 그렇게 양가 부모님들 슬슬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워낙에 제 엄마한테도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는 오랫동안 만나고 있으니 당연히 좋고 사랑해서 만나는 걸로 알고 계셨어요. 전 남친이 딱히 능력은 없지만 부모님 앞에서는 항상 선하디 선한 척을 해왔던지라 그냥 가족 같고 아들 같은 마음이셨을 거예요.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도 딱히 새로운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처음에도 언급했지만 이번 생에는 전 남친만 안고 가자 싶은 마음이었어요. 해탈이라고 해야 하나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밤새 얘기해도 안 될 것 같으니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부모님들이 따로 만나셔서 전남친과 저 빼고 상견례까지 했어요. 전 그렇게 진짜 결혼을 하게 되는구나. 그래도 얘가 잔머리는 엄청 굴려도 심성이 나쁜 놈은 아니니까 라며 또 한 번 합리화를 시키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다가 날을 잡아 둘이 여행을 갔어요. 바다 보이는 동네에 마당 있고 평상에서 고기 구워 먹고 전남친 친구 민박집에 백구도 이쁘고 술도 한 잔 들어가니 기분이 알딸딸해져서 전남친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얘가 예전이랑은 많이 틀려졌구나 라고 착각했었어요. 술 기운이 이렇게 무서운 건지 그때 알았네요. 그렇게 밥 먹고 술 마시고 씻으려는데 아무리 찾아도 칫솔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전남친도 같이 찾아봤지만 짐 싸면서 까먹었나 보다 하고 전남친이 사오겠다 했어요. 편의점 가서 칫솔 2개 사오더니 저한테 2,500원을 달라 하는 거예요. 전 당연히 술 먹고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뭔 2,500원 타령이냐 하니 칫솔값 더치페이 하자고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전 진짜 장난인 줄 알고 웃어 넘겼고요. 그랬더니 전 남친이 갑자기 정색하더니 약속은 약속이다 라고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냐? 망할 더치페이 약속입니다. 순간 빡침이 올라왔지만 머릿속에 참을인을 계속 새기고 도 한 번 닦아도 상대할 가치를 못 느껴서 돈 줬습니다. 3,000원 주고 500원 달라 하니 잔돈 없다고 다음에 지가 500원 더 내겠다 하는 거예요. 똑같은 연놈 되기 싫어서 오냐 네 말이 다 맞다 하고 넘겼어요. 그렇게 기분 다 잡치고 자려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전 남친은 이미 잠들었고요. 맥주나 한 잔 더 하자 싶어 편의점에 맥주 사러 갔어요. 캔맥주 사고 씹을 거리 찾아보던 중 문제에 2,500원짜리 칫솔을 발견했어요. 1+1이네요. 순간 9년 동안 쌓이고 쌓인 빡침이 한 번에 돌았어요. 이 새끼가 결혼 준비하면서 온 여행이었고 그동안 서로 못했던 대화 나누고 서운했던 거 다 떨치고 가자던 전남친의 말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1+1 칫솔로 잔머리를 한 번 더 굴렸구나 싶은 마음에 이놈을 오늘 가만 안 두겠다는 마음으로 민박집으로 달려갔어요. 골아 떨어진 놈을 지근지근 밟으며 깨웠어요. 민박집 떠나가라 소리 질렀고요. 그리고 욕이란 욕은 다 했어요. 영문을 모르던 놈은 절 미친년 보듯이 쳐다봤어요. 결혼 준비 여행에서 이깟 2,500원짜리 칫솔로 장난질 치고 싶냐 했더니 지가 칫솔 사러 가서 1+1 아니면 어쩔 거냐고 말하네요. 그렇게 전 남친이 개소리를 짓거리는 와중에 눈물이 엄청 났어요. 내가 지금까지 뭐 때문에 이놈을 만나고 있었던 건지 20살 때 잠깐 만나고 군대 갔을 때 그때 전화만 안 받았으면 이놈과는 영영 끝이었을 텐데
왜 그때 전화를 받았던 건지 혼자 엄청 오열했어요. 지금까지 전남친의 수많은 돈 장난질과 째질함을 어떻게 참아왔는지 모를 정도로 한 방에 모든 게 터졌어요. 이 2,500원 때문에요. 그때부터 머리가 엄청 비상해졌어요. 그래서 이놈과의 거지 같은 인연부터 끊어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이놈과 또 내 자신과 협상과 타협은 사치인 거죠. 그리고 이놈의 개소리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고 저 또한 이놈에게 이제껏 당해온 것들에 대한 감정들을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동안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여기서 또 말을 시작하면 전남친의 설득력과 연민, 모성애를 자극하는 말들에 제가 넘어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곳에서 떠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혼자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면서 여행짐을 바리바리 쌌어요. 그 와중에 전남친은 지금 가려고? 네 마음대로 해봐 이런 표정으로 구경만 하더니 지도 뭔가 이상했는지 말리기 시작했어요. 술 먹고 어디 가냐고 절 붙잡고 가방을 뺏었어요. 있는 힘껏 발로 차며 밀어냈어요. 사람이 눈에 뵈는 게 없으니 없던 힘이 생기더라고요. 제 가방을 잡고 있던 전남친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펴줬어요. 전남친은 그때 좀 놀란 것 같고요. 큰 소리로 싸우니 주인집 아주머니가 오시더니 무슨 일이냐 하시길래 전남친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죄송하다고 아주머니랑 잠시 대화 나누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재빨리 차로 가서 시동을 걸었어요. 잠시 이성을 찾으니 지금 술을 마셨으니 음주고 집까지는 2시간 거리인 걸 깨달았어요. 싸우면서 술이 많이 깼어도 음주는 절대 안 해요. 순간 고민하다 대리를 불렀어요. 예상보다 비싼 가격이었지만 저놈과 한 동네에 있는 것보단 차라리 이 돈을 쓰고 저놈한테서 어떻게든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 와중에 차로 와서는 문 열라고 난동 부렸고 전 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당하고 참고 살았던 세월들이 생각나면서 뭔가 번뜩하고 떠올랐어요. 전남친을 차에 태웠어요. 그리고 대리기사님 기다리는 동안 둘이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 전남친이 한마디 하긴 했네요. 별거 아닌 걸로 지금 이게 뭔 짓이냐, 으이구, 이러더라고요. 전 속으로 그래 거지야 너한테는 2,500원짜리 칫솔일 뿐이겠지만 난 오늘 내 9년간 거지 같았던 인연을 지금이라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두고 보자 라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대리기사님이 오셨고 목적지를 향해 달려갔어요. 고속도로 중간쯤 갔을 때 기사님께 잠시 휴게소 들려달라 부탁했어요. 전남친은 자고 있었고 휴게소에 도착해서 전남친을 깨웠어요. 그리고 다정하게 화장실 가고 싶지 않냐고 물었어요. 자다 깨서는 이제 화 좀 풀렸어? 이러면서 화장실 갔고요. 전남친 뒤통수에 소리 없이 인사해줬습니다. 그리고는 대리기사님께 그냥 출발해달라고 했어요. 기사님이 놀라서 쳐다보시길래 기사님께 저 사람이 데이트 폭력해서 이 밤에 대리 불러서 도망가는 거니 부탁 좀 드려요 라고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랬더니 진짜요? 이러시면서 제 말 믿으셨고 그렇게 출발했어요. 폰은 도착할 때까지 꺼뒀고요. 집에 들어가서 핸드폰 키자마자 0.1초 만에 전화가 왔어요. 전남친은 아직도 휴게소랍니다. 뭐 하는 짓이냐고 묻길래 생각해보니 너가 내 차에 기름 한번 안 넣어주고 당연히 대리비도 안 줄 텐데 널 내 차에 태워갈 이유가 있어? 아까 나한테 받은 3,000원으로 히치하이킹이라도 해 라고 하니 장난치지 말고 빨리 오라 하는 거예요.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듯해서 더 이상 너하고 엮일 일 없고 내가 미쳤냐? 너 같은 새끼랑 결혼? 내가 살면서 칫솔한테 이렇게 고마워할 일이 생길 줄 알았겠냐? 여행 갈 때 칫솔 안 챙긴 것도 네가 늘 얘기했던 거지 같던 운명의 결정체다 라고 말하고 전화 끊고 전원도 껐어요. 그리고 집으로 전화 엄청 왔고요. 새벽에 부모님들은 난리가 났어요. 전 이 사태를 예상했고 한 번은 겪어야 될 일이기에 속 한번 상하게 해드렸어요. 그리고는 내가 쟤랑 결혼했으면 그게 더 불효했을 거라고 부모님께 말했어요. 일단 저한테 술 냄새도 나기에 사태를 정리하고 내일 다시 얘기하자고 하셨어요. 휴게소에 있던 놈은 그놈 부모님이 데리러 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에 부모님께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고 뒷일은 나 혼자서 알아서 다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가게 출근하니 역시 전남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2차전이 시작했어요. 난 분명 헤어지자 말했고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해보라 했어요. 전남친은 매달리고 절 설득하는 짓 말고는 딱히 뭘 안 했고요. 신기할 정도로 9년간의 정이 정말 단 1%도 없이 뚝 떨어졌어요. 그 뒤로 2주 정도 왔다 갔다 하고 경찰은 딱 한 번 불렀어요. 경찰 한 번 왔다 가니 지금은 전화로만 괴롭히네요. 찌질한 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남친 부모님과 통화했어요. 전남친 부모님은 너무 미안해 하시고 어머니는 울기까지 하셨어요. 아들 못나게 키워 미안하다며 한 번씩은 연락하면서 지내자 하셨어요. 그리고 제 대답은 어머니께 죄송하지만 그 말씀은 못 들어드리겠다 라고 확실히 선을 그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돈 없고 능력 없는 건 죄가 아니죠. 사람 마음을 이용하고 능멸하는 게 죄죠. 추가. 댓글 다 확인했고 좋은 소리, 쓴소리, 기분 좋게 다 확인했습니다. 제 감정 그대로 너무 이입하다 보니 안 좋은 단어들이 많은 점 양해 부탁드려요. 우선은 전남친한테 오만정 다 떨어져서 확실하게 선 긋고 있지만 오랜 세월 그놈 주변 사람들과 얽혀서 정리하는 게 조금 힘들기는 하네요. 전남친은 우리가 헤어진 걸 모르고 지 혼자 아직도 열애 중이에요. 다 차단한 상태인데 카톡을 계속 지웠다 까나봐요. 많은 위로 받고 갑니다. 진작에 털어놨더라면 더 빨리 정신 차렸을 텐데 아무튼 감사드리고 이런 놈 방생하는 점은 너무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분들과 오랫동안 행복하세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글 재주가 없어도 최대한 솔직하게 적어볼게요. 많은 분들의 조언 부탁드려요. 저는 33살이고 24살에 결혼 후 30살에 이혼했습니다. 이혼 사유는 단순히 관계를 안 하는 부부인 줄 알았는데 남편이 동성을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아이 낳고 평범하게 사는 게 꿈이었고 첫 번째 결혼 때 남편의 경제적 무능함, 가난한 시댁 상황 등이 있었으나 제가 집 혼수 다 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결혼엔 제가 뒷받침하지 않아도 되는 새댁, 동성애자가 아닌 남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 남자친구는 36살입니다. 30살에 결혼 후 그때 당시 와이프의 외도와 가출로 이혼했습니다. 평범하게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음식 잘하는 사람, 똑 부러지는 사람이 좋다고 합니다. 둘 다 이혼 후 결혼을 전제로 2년 정도 사귀었습니다. 저는 시댁과 거리 유지하며 서로 서운하지 않을 정도로 지내는 게 좋습니다. 한 달에 2번 시댁을 가고 가끔 반찬을 넉넉하게 하면 가져다 드리고 김장도 요즘은 철에 상관없이 배추가 나오니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생각해서 각자 해먹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댁 지원을 일절 받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시댁에서도 터치는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가치관과 아이들 교육에 대한 가치관 등은 잘 맞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예절 문제로 초반에 헤어지려고 했는데 남자친구의 성병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관계를 가졌고 제가 심하게 아팠습니다. 지금도 조금만 피곤하거나 잠을 못 자면 바로 증상이 나타나서 예전보다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남자친구도 이 부분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며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남자친구의 성병은 전 와이프의 외도로 생겼다고 알고 있고 기록도 결혼 후부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 병은 완치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비 시댁과의 트러블입니다. 첫눈을 끊으라 할 수는 없는 거니 헤어지는 게 맞는데 여러 문제가 겹쳐 선뜻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남자친구가 고집도 있어서 예절을 알려주기 위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하고 본인이 납득을 해야만 수긍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기본적인 예의 범절. 남자친구가 나 예전에 이랬었어 라면서 말한 이야기입니다. 20대 초반에 남자친구는 친구들과 밥을 먹을 때 수저를 놓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수저 놓고 물 떠다 주니까 걔네들이 좋아서 그런 거라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친한 친구가 설명을 해서 이해를 했고 그때부터는 수저를 놓고 물도 따르고 챙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일화는 친구들과 노는데 목이 말랐답니다.
그래서 혼자 편의점 가서 음료수를 사서 마시면서 돌아왔는데 친구가 치사하게 너만 먹냐? 라고 말해서 먹고 싶으면 너도 사 먹고 와 라고 말했다고 해요. 틀린 말은 아닌데 목이 마르면 같이 갈래? 아니면 나 목말라서 편의점 가서 음료수 사 먹고 올게 라고 말은 하지 않나요? 본인은 그게 왜 잘못됐는지 몰랐고 지금도 이해는 안 가지만 그래야 한다니까 이해한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 트러블이 시작된 게 예비 시댁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저희 엄마는 베푸는 걸 워낙 좋아하십니다. 제가 가도 반찬 두세 가지는 꼭 뭐라도 들려보내거든요. 그러니 제가 만나는 남자친구 집에도 이것저것 많이 사다 주십니다. 사는 김에 샀으니깐 가져다 드려라는 식입니다. 엄마가 과하게 베푸는 거 좋아하신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예비 시댁은 선물 받고 잘 먹겠다. 뭐 이런 걸 다 감사하다 말 한마디 없이 지나갑니다. 남자친구가 가져다 드리면서 인사말을 전하지 않은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며느리로 마음에 안 드시는 건지 아니면 엄마의 선물이 마음에 안 드는 건지 왜 성의를 받고도 잘 먹겠다라는 인사 한마디가 없는 건가. 원래 그렇게 오면 말이라도 감사하다 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어머니가 안 주시면 되는 거지 또는 굳이 그걸 말로 해야 하냐는 식의 답이었습니다. 40분 정도 싸운 뒤 타협해서 지금은 고맙다는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남자친구가 고집도 있어서 예절을 알려주기 위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을 하고 본인이 납득을 해야만 수긍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 예비 시댁에 뭐라도 해줄 마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두 번째, 예비 시어머니. 남자친구는 이남 중 장남입니다. 그리고 아버님도 있습니다. 처음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 트러블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운전을 못 하셔서 혼자 하실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버스도 잘 못 타서 걸어 다니시고 혼자 은행 업무도 잘 못 보십니다. 그래서 모든 걸 남자친구가 도맡아 합니다. 은행 업무, 피자, 치킨 같은 배달 음식 주문, 꽃놀이, 주말 식사 등등. 어머니가 체크카드 재발급을 해야 했는데 평일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이유와 어머니 혼자 업무를 보실 수 없다는 이유로 남자친구가 직접 나서서 해드리고 옵니다. 그리고 꽃놀이 시즌이 되면 주말마다 전화가 옵니다. 연꽃 보러 가자, 꽃 보고 싶다. 그런 남자친구가 어머니 모시고 꽃놀이 가서 밥 먹고 꽃 보고 옵니다. 문제는 저와 약속이 있더라도 저를 데리고 갑니다. 주말에 아버님 놀러 가시고 어머니 혼자 있으면 혼자 밥 먹어야 하니 아들을 부릅니다. 그럼 오빠는 가서 밥 먹고 밥 사드리고 와요. 이런 자질구레한 일까지 남자친구가 해드리는 걸 보니 결혼하면 제 몫이 될 것 같아 걱정됩니다. 솔직히 처음엔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랑 같이 놀러 가고 꽃 보는 거, 얼굴 보고 밥 먹는 거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친구들이랑 놀러 가시고 아버님의 역할을 남자친구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이랑 가라고 해라 라고 말하면서 트러블이 됐습니다. 남동생은 애초에 그런 걸 딱 잘라 거절하니 그런 부탁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자질구레한 일까지 남자친구가 해드리는 걸 보니 결혼하면 제 몫이 될 것 같아 걱정됩니다. 세 번째, 시부모님의 노후 대비. 노후 대비 빠방하게 되어 있는 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 집은 엄마 노후는 우리한테 손 벌리지 않을 만큼 엄마가 준비하셨고 엄마 스스로도 건강관리를 하십니다. 저희 엄마는 8년 전에 암 수술을 하셨고 최근 건강체 판정 받을 만큼 노력하셨습니다. 근데 시댁은 아들들이 해주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시댁 쪽 문제로 시부모님이 재작년까지 빚을 갚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후 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어머니, 아버님 둘 다 고지혈증에 고혈압 등이 있어 보험 가입도 힘든 상태입니다. 건강관리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험을 잘 들어놓거나 적금을 들어놓으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보험 들으셔라 했더니 아들들이 있는데 뭐하러 드냐 라고 하셔서 아이 낳고 저희 결혼하면 어머니 아버님 돌봐드릴 금전적 여유 안 됩니다. 그러니 어머니 아버님이 버셔서 어느 정도 저축을 하셔야죠. 다 써버리고 저희가 모든 걸 책임질 수는 없다라고 했더니 서운하다 말하시더군요. 추가로 지금 이야기해보니 어머니 통장에 1,000만 원 정도 모아놓으셨고 아버님은 모른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으로 매달 20만 원씩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집은 8천 정도 되는 아파트가 있는데 주택연금으로 돌리면 매달 2, 30만 원이 안 되게 나온다고 하네요. 판에 올린다 하니 객관적으로 써서 올리라고 해서 추가합니다. 네 번째, 명절 시골 시댁 문제. 시댁 시골은 집에서 2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매번 명절 첫날 새벽에 출발해서 시할머니 댁 대청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할머니가 평소에 청소를 안 하세요. 그 다음 음식하고 거기서 자고 명절 당일날 저녁에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유는 아버님은 명절 마지막 날까지 시골에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 친정을 들렸다가 저녁 먹고 집으로 오시는데 운전을 못하니 남자친구가 모시고 다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친정집은 명절 당일에 제사 지낸 후 12시까지 다 마무리를 한 뒤 엄마는 외갓집으로 동생과 저는 각자 집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예전에 결혼 후에는 차례 지낸 후 아침 식사하고 성묘 갔다가 바로 저희 집으로 가서 같이 점심 먹고 저희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스케줄도 있으니 전날은 우리 집을 들렸다 가자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 하고 그럼 명절 당일날 오자 했더니 어머니 모시고 올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명절 때 차 세대로 움직이고 아버님 놓고 어머니랑 동생이랑 움직이라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움직이자라고 정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이랑은 아직 이야기가 안 됐습니다. 쓰다 보니 푸념이 길어졌네요. 이런 자질구레한 일들이 겹치고 겹쳐서 이 인연이 맞는 건지 어떤 게 맞는 건지 헷갈리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멍청한 고민이라 말하겠지만 성병을 옮은 상태에서 제가 원하는 삶을 다시 살기는 힘들 거라 생각하기에 어렵게 판에 올려봅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해서 글 올립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고 저는 당사자 둘의 친구입니다. 둘 모두의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서술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B가 많이 밉네요. 솔직히 저희 모두 B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B에게 글을 올리겠다고 미리 말했고 링크를 공유해서 댓글도 같이 볼 거예요. 저희는 초중고를 같이 나온 동네 친구입니다. 초중 때는 각자 무리가 달랐고 서로 얼굴 알고 인사 정도 하는 사이 중3 때 우연히 저랑 C, D가 같은 반이 되어서 급속도로 친해졌고 각자 친하게 지내던 A, B, E까지 합류해서 6명이서 같이 다니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학교가 갈라져서 전보다 덜했지만 꾸준히 연락했고 수능 끝나고는 졸업여행도 다녀왔고요. 대학을 다닐 때도 방학에는 주기적으로 만나고 여행도 가면서 계속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사회인이 된 지금도 만나면서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파티 같은 것도 해요. 알고 지낸 지는 20년이 넘어가고 친하게 지낸 지는 거의 15년이 다 되어가요. 그간 아예 싸우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다들 오래 알기도 했고 서로 천성 자체가 크게 악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어요. 참고로 저와 다른 친구들은 기혼이고요. B는 미혼, E는 올해 10월 결혼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친구 A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조금 편찮으셨는데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으셨다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다들 충격이 큰 상태였어요. 저랑 C는 결혼 후 휴직 중이라 본가로 내려가서 장례 준비를 도왔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도 못 보고 카톡만 하다가 간만에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쓰러지신 이후로 병원에 계시는 사흘을 아무것도 못 먹었는지 진짜 미라처럼 말라있는 게 너무 속상해서 셋이 껴안고 엉엉 울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3일장 지낸 중에 E가 새벽에 잠깐 다녀갔고 해외여행 중이던 D는 참석하지 못했어요. D는 A랑 둘이 한참 통화도 하고 이후 산소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B는 오지 않았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고요. 그래서 A가 굉장히 섭섭한 티를 냈습니다. 이도 굉장히 바쁜 상황이었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시간을 쪼개서 새벽이라도 왔으니까 좀 비교되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장례식이 끝나고 저랑 C가 먼저 서울로 올라왔고 A는 본가에서 마음을 좀 추스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제 A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장례식 도와줘서 고맙다고요. 밥 한번 사겠다고 오랜만에 모이는 거고 밖에서 만나면 불편할 것 같아서 저희 집에서 다 같이 모여서 놀기로 했어요. 애기는 남편이 친정에 데리고 가 있겠다고 해줘서 어제 약속을 잡고 만났어요. 나름대로 이것저것 배달도 시키고 거실에 둘러앉았는데 아무래도 있었던 일이 일이니만큼 마냥 웃고 떠드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유독 A가 아버지한테 많이 예쁨을 받기도 했고 저희도 오래 뵀지만 놀러 갈 때마다 항상 너무너무 다정하시고 좋으신 분이어서 좀 침울했어요. 솔직히 우리 아빠 생각도 많이 나고 돌아가신 외삼촌 생각도 나더라고요. 고맙다고 하는 와중에 결국 A가 눈물이 터져서 다들 조금씩 흐느끼는 와중에 B가 한 말이 가관인데 조금 순화해서 말하자면 어차피 사람은 다 세상을 떠난대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 오랜만에 모여서 장례식 뒷모임, 장례식 뒤풀이 하느냐고 하더라고요. 순간 정적이었다가 저랑 C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먼저 말했어요. 괜히 A가 말하면 더 큰 싸움으로 번질까봐요. 근데도 B가 너무 당당하더라고요. 자기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지 않냐고. 처음부터 아빠가 없는 사람도 있는데 왜 굳이 오랜만에 모인 자리에서까지 유난이냐고. B의 부모님이 오래전에 이혼하셔서 아버지가 안 계시고 연락처도 모릅니다. 그 말 듣고 A가 엉엉 울면서 네가 사람이냐? 네 아빠가 없다고 남 아빠도 다 그래야 마땅하냐?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질렀고 B도 비슷한 맥락의 말로 싸우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애매한 분위기 속에 있다가 A가 저희한테 사과하고 전부 괜찮은 척 옛날 이야기하고 좀 괜찮아 싶던 찰나에 B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한 차례 더 싸웠는데 저희 모두 다 B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B 본인은 잘못이 없다는데 그동안 아빠 없는 본인을 A가 지속적으로 무시했기 때문이래요. B의 입장은 이러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버지의 생사도 모르는 상태고 중학생 때 친해지고 나서 본인의 사정을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A가 아빠 자랑을 하는 게 꼴보기 싫었습니다. 아빠가 없어서 상처받을 수 있는 본인을 배려해줘야 하는데 안 해준 것은 큰 잘못입니다. 요즘의 결혼 입장은 남편 손잡고 입장하는데 본인이 A에게 그걸 권유했음에도 굳이 보란 듯이 아버지랑 신부 입장한 것도 본인에게 우월감을 느끼기 위한 행동 같답니다. A의 아버지가 딸에게 쓴 편지 낭독한 것도 불편하답니다. D는 신랑이랑 입장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시면 참고로 D의 아버지는 다리가 불편하셔서 아버지가 직접 신랑과 입장하는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저랑 C는 아빠 이야기를 하면서 행복한 척은 안 해서 상관이 없습니다. 저와 C의 아버지는 무뚝뚝하셔서 이야기거리가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셔서 저희 길러주신 멋진 아버지들입니다. 근데 B의 주장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A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안 계세요. 초등학교 졸업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A 집엔 딸만 둘인데 A 아버지가 감수성 예민한 여자애들이 혹시 새엄마 때문에 상처라도 받을까봐 여자친구 한번 안 만드시고 혼자 A랑 A 여동생 정말 열심히 키우셨습니다. 저희가 엄마 이야기를 할 때 A는 아버지 이야기를 한 것뿐이에요. 어제 엄마가 오므라이스를 해줬어. 어제 엄마가 머리핀을 사줬어 하면 A도 자연스럽게 어제 아빠랑 동생이랑 산책했어 이런 식으로요. 그럼에도 본인 상처받은 일만 주장하니까 저희는 어이가 없어요. 괜히 본인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저희가 A 편 만드는 게 이간질하는 거에 넘어간 거라 A가 너무 밉대요.
이제 아빠가 돌아가셨으니 A도 본인이 받았던 상처를 느꼈으면 좋겠대요. 저희가 A 아버지를 오래 봐서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거라고요. 역지사지를 못한다고 하는데 저희로서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정말 A가 잘못한 부분이 있나요? 저희 모두가 A 아버지와 친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걸까요? 시간이 짧지 않은 만큼 너무 속상하네요. 자르듯이 연을 끊어낸다는 것도 생각하면 이것저것 떠오르는 게 많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객관적인 문제가 어떤 건지 좀 알려주세요. 달아주시는 댓글은 모두 읽어보고 서로 잘못한 점이 있으면 반성하고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많이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도 굉장히 많이 달렸는데 그중 저를 질타하는 댓글도 보이네요. 변명하자면 저 혼자서 B와의 관계를 두고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보다 하실 수 있겠지만 오히려 A 빼고 나머지 친구들이 연을 끊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는 당사자가 아니라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나눌 수밖에 없으니까요. A는 그래도 B를 이해하고 싶어하는 중입니다. 어제 글을 올리고 나서도 저랑 한참을 통화했어요. A 본인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랑만 자라서 부모님 한 분이 안 계시는 비참함과 자격지심에 대해 안돼요. 종종 친구들끼리 자연스럽게 엄마 이야기를 하면 일부러 더 아빠 이야기를 했던 것도 있대요. 물론 그게 B를 저격하려던 의도는 당연히 아니었고 너희에게 엄마가 계신 것처럼 나에게도 엄마처럼 챙겨주시는 좋은 아빠가 계신다 하는 마음으로요. 그래서 B가 정말 너무너무 밉지만 그간 그렇게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는 게 안쓰럽기도 하고 갈팡질팡하는 와중이었던 거예요. 아무튼 남겨주신 댓글을 보고 B에 대한 해명을 조금 추가로 적어보자면 15년을 가까이 친하게 연을 이어온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큰 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종종 꽁했던 일은 있어도 지금까지 결혼식 때나 돌잔치 등에 단 한 번도 네이트판에 흔히 올라올 법한 사건이 없었고요. 아기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우는 아기를 매정하게 방치하거나 하는 사이코도 아니에요. 달아주신 댓글을 보고 조금 섬뜩하고 무서웠지만 본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20년을 얼굴 아는 그 시간 동안 본 B는 아주 악한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번 일로 거리를 두게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연락이 끊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글과 댓글을 읽었고 서로 번갈아가며 통화를 많이도 했습니다. 일단 저희 5명 모두의 공통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인연을 정리할 때 하더라도 B에게 심리 상담을 권유해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점차적으로 거리를 두더라도 B에게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외면하지 않을 거예요. 저희의 인생 반절은 B와 함께였고 저희 모두에게 B를 없던 사람처럼 지워버리는 일은 큰 스트레스고 고통일 것 같다는 판단이에요. 사이다 후기가 아니어서 죄송합니다만 A와 저 그리고 친구들이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에요. 이전처럼 돌아갈 수 없으니 남은 5이라도 앞으로 잘 보듬으며 행복하게 친구로 지내보려고 해요. 이 글이 주작이라는 분들, 남의 슬픔은 주제로 이런 글을 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부터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 진심으로 걱정하고 따뜻한 조언을 해주신 분들, 긴 글을 읽어주시는 분들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의 시작을 막 지났는데 다들 힘내시고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